프리미어리그가 8라운드 총 7경기를 치르고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리그가 휴식에 들어간 거지 선수들이 휴식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열흘간 A매치데이로 각 국가들이 2경기를 치르게 되는 만큼 국가대표 선수들은 강행군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콘테 감독은 쉬는 게 아니라 걱정이 많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도 가장 걱정하는 것이 선수들의 부상이었습니다. 손흥민을 선발에서 제외하는 것은 선수 관리 차원일 뿐이라고 매우 강조했고, 특히 대놓고 케인과 손흥민이 부상당하는 것은 정말 치명적이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히샬리송과 클루셉스키로는 대체도 안 된다는 거죠. 노팅엄 경기 때부터 대부분 3, 4일 간격으로 경기를 치르면서 6경기를 치르게 되니 콘테 감독은 본인 커리어에서 이런 경기 일정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하필 토트넘에는 B클럽인 듯 국가대표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케인과 다이어는 잉글랜드 대표 선수로 다이어가 오랜만에 다시 국가대표로 부름받으면서 많은 축가를 받았죠. 손흥민은 대한민국 대표 선수, 히샬리송은 브라질 대표 선수, 클루셉스키는 스웨덴 대표 선수, 벤탄쿠르는 우루과이, 호이베르는 덴마크, 로메로는 아르헨티나, 데이비스는 웨일즈, 요리스는 프랑스 대표 선수입니다. 이 선수들은 강행군이 이어집니다. 손흥민 같은 경우는 이동거리가 어마무시합니다. 벤탄쿠르는 원정팀의 지옥이라 불리는 이란으로 떠나고, 로메로는 아르헨티나까지 가게 됩니다. 우선 요리스가 이미 경기 중 허벅지 부상으로 국가대표 경기를 치를 수도 없고, 아스날전도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전해졌습니다. 포스터에게 기회가 온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중요 자원이 부상당하는 건 감독으로서는 매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첼시가 캉테 한 명 없으니까 난장판 돼버리는 거. 이미 요리스가 빠진 것만으로도 찝찝할 수밖에 없는데, 열흘 동안 아무 문제 없기를, 아니 진짜 올 시즌만이라도 부상이 없길 바라봅니다. 콘테 감독은 A매치데이 전에 좋은 경기력으로 마무리를 하게 돼서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특히나 손흥민이 부활한 것에 대해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퍼스 플레이를 통해서 단독으로 콘테 감독 리액션이 공개되었는데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콘테 감독은 경기 시작 3분 만에 페널티킥을 허용했을 때 의외로 전혀 당황한 기색도 없이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심지어 요리스가 선방했을 때도 침착했습니다. 결코 당연한 선방이 아닌데도 말이죠. 콘테 감독은 프리미어리그 팀 수준 자체를 매우 높이 평가했지만 레스터 시티에겐 이번만큼은 승리한다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VAR 판독으로 요리스가 먼저 움직였다고 다시 킥을 하게 될 때는 멋쩍은 미소만 지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점을 했을 때는 콘테 감독은 실망보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듯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0대1로 뒤진 후 몇 분 후에 클루셉스키의 환상적인 크로스와 케인의 헤딩골이 나왔을 때는 토트넘이 강해진 요소 중 하나인 세트피스 골인데, 그의 리액션은 초반이고 동점이어서 그럴까요? 그냥 기뻐했고 코치들과 안으면서 두 손 불끈 힘을 줬습니다. 콘테 감독 스타일 자체가 경기 중에 앉아서 관전하는 게 아닙니다. 경기 중에도 선수들에게 세세하게 지시를 내리면서 자신이 원하는 플레이가 되도록 압박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나이어 리그 2번째 골이 나왔을 때는 콘테 감독은 예상 시나리오로 간다는 듯 특별한 리액션 없이 기뻐했습니다. 전반전은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었죠. 리그 꼴찌팀과 2대2 동점이었고 예상 못한 선제 실점뿐만이 아니라 경기력 자체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우선 얼마만인지 리그에서 손흥민을 선발 제외를 시켰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응원하는 팬들도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콘테 감독은 벤탄쿠르의 득점에도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벤탄쿠르는 토트넘 이적 후 첫 골이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후반 15분경 드디어 손흥민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혹시나 감독에게 기분이 상해 있으면 어쩌나 했지만 손흥민이 투입되기 전 서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출전 직전에는 다시 한번 안아주면서 힘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로메로도 있었는데 질투나겠다, 그죠? 우리 이미 손흥민의 골을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이 콘테 감독 캠을 보면 또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벤탄쿠르 패스 한 방에 손흥민에게 기회가 왔을 때 질주하기 시작했고, 콘테 감독은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득점이 되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콘테 감독도 깜짝 놀란 멋진 골에 너무 기뻐한 나머지 페리시치에게 날라서 안겨버리는 겁니다. 무려 4초 동안이나. 네. 이건 팀 승리의 기쁜 세레머니가 아니었죠. 누가 봐도 손흥민 득점이 그만큼 행복했던 것입니다. 올 시즌 이 첫 득점이 얼마나 의미가 컸으면 벤치에 있던 페리시치마저도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서 손흥민을 축하해주는데, 당시 제가 착각한 줄 알았습니다. 페리시치는 경고와 축하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호흡 문제 때문에 불만도 좀 있었지만 빨리 둘의 호흡이 잘 맞아지기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콘테 감독은 팀의 5번째 득점이자 손흥민의 멀티골이 나올 때도 그의 포효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레스터 시티에게 미안함은 없었을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골은 득점 직후 옵사이드 선언으로 찬물을 끼얹으면서 맘 놓고 기뻐하지도 못했는데, 판정을 기다리는 동안 콘테 감독은 매우 확신함과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색적인 장면도 있었는데, 콘테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 전술 이해력에 문제가 있는 선수가 있다면서 비수마를 거론했었는데, 하필 비수마를 후반전에 교체 출전시킬 때 비수마에게 마치 의심하듯 상세하게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모습이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콘테 감독은 비수마가 중요 자원임을 인정하듯 처음으로 3-5-2 시스템을 가동했고, 이후 손흥민이 13분 동안 3골을 넣어버린 것입니다. 비수마는 손흥민이 해트트릭 후 SNS를 통해서 손흥민은 내가 인생에서 만난 사람 중 가장 좋은 사람이다, 그는 해트트릭을 달성할 만하다라면서 둘이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꼴찌팀 상대로 6골 넣은 것에 너무 호들갑이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사실 손흥민의 지금 같은 폼이 개막부터 있었다면 토트넘의 득점력은 맨시티를 능가했을 것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맨시티 23골에 이어서 18골로 리그 2위의 득점력입니다. 현재는 평균 득점이 2.6골 정도인데, 이대로면 리그 100골도 가능할 상황이죠. 열흘 후면 엄청난 빅매치가 있습니다. 9라운드에서 1위 싸움이 나오게 되는데, 북런던 더비로 1위 아스날과 2위 같은 3위 토트넘이 맞붙게 됩니다. 원정이라는 부담이 있지만 양팀 모두 물러설 수 없고 자신감도 차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A매치 기간 동안 부상자가 없어야 한다는 거겠죠. 네. 그리고 10월 2일 일요일 밤 10시에는 맨체스터 더비가 있습니다. 맨시티 홈이라서 더 유리한 점은 있겠지만 리버풀도 잡은 메뉴인 만큼 갈수록 팀워크가 살아나고 있으니까 결과 알 수 없습니다. 잠시 리그 쉬는 동안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라인업이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봅시다. 대한민국 파이팅! 손흥민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